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복을 불러오는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 자산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모두가 현재 이 시간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목요일 새벽 3시에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XRP 리플이죠. 리플은 현재 3,36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0.3%에서 큰 상승도 하지 않고 큰 하락도 없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뿐만 아니라 기타 메이저 코인들 또한 큰 변동성 없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3월 18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17일에는 대형 기술주에서 매수세가 있었지만 어제 18일 다시 매도세가 재개되면서 이틀간 이어졌던 반등세가 꺾였죠. 2월 수입 물가 지수가 소비재 비용 상승으로 예상치 못하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고요. 산업 생산 지표 호조나 주택건설 반등 소식 역시도 시장의 심리를 되살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동시에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칠 잠재적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백악관에서는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시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은 정말 관세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미국에서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다시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또 다시 미국에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정말 정신없는 관세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조금 다릅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오늘 새벽 3시에 있을 금리 결정과 FOMC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시장은 현재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난밤 나스닥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요. 나스닥은 3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4일 이후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하방 압력을 극복했고 이틀 동안 매수세가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18일 미국 장 개장 이후 매수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빠르게 시장이 하락했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시장은 오늘 새벽 3시 금리 결정과 FOMC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매수를 해야 할 자리는 아직 없습니다. FOMC 기자회견과 동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시간대는 조금 더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일정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시간이죠. 3월 20일 목요일 새벽 3시 그리고 새벽 3시 반에 미국의 금리 결정과 FO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금리 결정 같은 경우는 지난번 4.5%에서 이번 역시도 4.5%로 금리 동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대해 예측치와 다른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3시 반에 있을 FOMC 기자회견입니다. 자, 이때는 모두가 숨죽이고 이렇게 연준 의원이죠. 파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지난 24년 말부터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 시장에서 나타내는 혹은 시장에서 보여주는 수치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하면서 항상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는데요. 현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고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만큼 오늘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통 새벽 시간에 움직이는 미국 주식이나 화생상품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24시간 시장이 움직이는 만큼 해당 시간에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지난 18일 저녁 10시 이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현재 나스닥 차트가 횡보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무너뜨렸던 자리를 다시 회복하며 상승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고요. 자, 이 자리를 회복한다면 다시 한번 재차 86,000에서 86,500자리까지 여기 있는 저항 영역까지 확인하러 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8만 달러 자리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한다고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해당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관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코인인데 왜 미국 소식과 시장을 살펴보고 있냐?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봤냐?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비트코인은 현재 ETF 형태로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죠.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인데요. 비트코인이 ETF 형태로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에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안전자산보다는 미국 증시와 같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와 상황에 따라 함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상장을 할 때 승인을 내준 게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비트코인 역시도 어느 정도 미국 자산시장에 편입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미국의 자산시장의 흐름을 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와 심리를 살피고 비트코인의 흐름과 그 다음 개별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미국 시장의 흐름도 알 수 있고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폭넓게 시장에 대해서 경험하실 수 있고 공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뉴스는 리플이죠.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바로 리플과 미국 SEC 간의 법적 분쟁 소식입니다. 자, 기사 제목에서는 SEC와 리플 소송 마무리 단계 곧 끝날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XRP의 ETF 승인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죠. 자, 매일같이 리플 관련해서 기사들을 검색하다 보면은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말들이 참 많죠. 하지만 현재 합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벌금 감액 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적 절차의 복잡성인데요. 끝으로 세 번째로는 SEC의 내부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벌금 문제 같은 경우는 리플이 SEC가 부과한 1억 2,500만 달러에 대한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 협상 중이죠. 간단히 말하면 야, 이거 벌금 너무 많다. 우리가 뭘 위반했냐? 좀 줄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의 복잡성 같은 경우는 2023년 7월이죠.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XRP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약식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약식 판결이었기 때문에 상급심 절차를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협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셋째로 SEC의 새로운 지도부가 2025년 초에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들이 암호화폐 및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규제와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맞물려서 현재 SEC와 리플 소송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죠. 자, 따라서 국내 거래소죠. 업비트에서 거래대금 상위로 종목을 조회했을 때 하루에 제일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XRP 리플인데요. 이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의 답변 제출 마감일은 4월 16일이고 그 전에 소송이 해결되거나 중요한 진전이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소송이 해결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단가를 계속 관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래쪽에 번호 하나 있습니다. 010-8199-7263으로 복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복 많이 받으셨으면 해서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계속 보고 있기 어려우시잖아요. 외출하고 있는 상황이나 주말이나 공휴일 등 저는 차트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갑작스런 변동성이 일어나거나 중요한 자리들이 나왔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운 전략들과 진입에 대한 근거까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8199-7263으로 복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비용 같은 거 걱정되실 거예요. 비용 같은 거 드는 거 전혀 없고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대응하시고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뉴스만 계속 기다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시장에서 차트를 계속 지켜보다가 좋은 가격대가 왔을 때 매수를 하고 특정 가격대에서 매도를 진행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거지 뉴스를 계속 기다리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장에는 참 말들이 많죠. 가격이 급등한다, 아니다, 선반영이 이미 다 됐다, 제한적으로 상승할 거다. 자, 각각의 무슨 주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먼저 리플이 급등한다고 보는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을 지속적으로 누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한계가 있고 현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친화적이고 이제 곧 SEC 의장도 바뀌게 된다. 그리고 리플의 합법적인 지위에서 증권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리플은 날개를 달고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지난번 2023년 약식 판결로 인해서 시장이 올랐던 것은 리플의 지위에 관해서 문제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벌금과 기업 운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폭이 그렇게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단순하게 소송이 해결되면 리플이 상승한다 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약간은 공식처럼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공식처럼 소송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문제가 더 없으니까 상승한다 라고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가격이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미국 시장에는 매주마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더라도 시장이 하락할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나왔는데도 시장이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금을 운영하는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그 시간대에 거래를 하는 것을 꺼려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표가 나오는 순간에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확률에 돈을 걸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 지표들과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쏟아지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뉴스 기사를 가지고 분석하고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뭘 가지고 매매를 하냐? 뉴스를 가지고 매매를 해도 안 되고 차트는 내가 도저히 볼 줄 모르겠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창은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때 사용하는 창인데요.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가 3월 11일 오전 9시에 한 차례 더 저점을 낮췄습니다. 저는 이때 차트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고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워드렸죠.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도가까지 기준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빨리 수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흔드는 거 다 버텨도 상관없다. 길게 수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향에 맞게 1차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와 2차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 각각 제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아보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 복이라고 남겨주신 분들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 010-8199-7263으로 복이라고 남겨주신 분들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운 전략들과 진입에 대한 근거까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받아보시고 내용이 타당하다 하시면 저와 함께 시장도 분석하고 수익도 꾸준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당시에 무슨 판단으로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당시의 차트로 돌아가서 제가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논리를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3월 들어서 지속적인 큰 상승과 하락을 보이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고점은 점점 낮추고 하단의 저점은 점점 높이는 삼각수렴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이 지나면서 10일 그리고 11일 새벽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대망의 3월 11일 오전 9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러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기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고점은 점점 낮추고 있고 저점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번 하락이 진행된다면 단기적인 매도의 목표가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일봉과 주봉 같은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봉과 주봉 같이 큰 단위에 있는 자리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지가 될 수 있는 영역이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해야 되는 가격 대비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 즉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으로는 76,000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손절이 가능하고 수익을 본다면 이전에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왔던 자리들, 이 자리들을 1차로 달성할 수 있겠고 그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면 2차적으로 저항을 받는 자리가 목표가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는 자리는 77,200달러 부근이 됐었고요.
우리가 손절을 하게 되는 자리는 76,000 정도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빠지게 되면 어떡하냐?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손실을 보는 자리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더 길었습니다. 1차 매도가는 81,900이 됐었고요. 2차 매도가는 83,400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1차로 제시했던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내려왔던 자리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2차로 봤던 자리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떠한 시나리오와 그 매매를 하게 되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유나 논리가 없이 그저 단순히 이전 저점과 비슷하다고 해서 혹은 이전 저점에 있는 쌍바닥 혹은 헤드앤숄더 같이 단순한 흐름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들과 논리들을 함께 하다 보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게 타당한지, 이게 충분히 매매를 할 만한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힘도 기르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분석하면서 저와 시장에서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뭔지 조금 감이 오실까요?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될 수도 있고 찌라시가 될 수도 있고요.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무작정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대해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알고 그리고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들과 차트를 통해서 실제로 정보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어떠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팩트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리플 차트를 통해서 지금의 흐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입니다. 리플은 지난 12일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15일과 16일까지도 상승을 했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지지 라인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 차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노렸었지만 이전부터 계속해서 누르고 있던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재차 하락한 모습이었죠. 자, 현재 위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락을 할 때 저항을 받았던 이 저항 영역 부근을 다시 한번 회복해 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 영역을 회복해 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기 좋은 그림이 나오겠지만 이 영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가운데 굳이 매수를 잡아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현재로서는 아직 상승할 수 있는 매수의 자리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해당 영역을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 3시 그리고 3시 반 FOMC 기자회견을 통해서 변동성이 동반된다면 해당 영역에서 리플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죠. 자, 뉴스를 보다 보니 조금은 어이없기도 하고 재밌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어. XRP 리플 호재 터질까? 자, 리플이 1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기사들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깊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100달러까지 가냐 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관찰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좋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기사에는 쉽게 휘둘리지 않는 뚝심 있게 자신의 뜻대로 시장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저와 오랫도록 시장에 살아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